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9일 저녁 시간에 내용이 나온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합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요. 이 협상 타결 내용을 통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와 수혜주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통령실이 발표를 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한 거고요. 29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쟁점이 됐던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최종 인하가 됐고, 상호 관세 또한 15%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한다라고 했고요. 의약품, 목재 등 일부 품목은요 최애국 대우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 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서 대미투자 원금 회수 장치를 MOU에 명시했고요. 다음으로 대미투자와 금융 협력 부분에서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를 했습니다.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고요. 조선업 협력이 1,500억 달러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전과 또 한 가지 바뀐 내용이 뭐냐면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서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가 될 때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명시를 했습니다. 대미 금융 투자 중에 조선업 관련 자금 1,500억 달러는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했고요. 마스가의 조선에너지협력 펀드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업 보증까지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한미 양국이 NSC 국가안보회의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 조선협의체는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즉답을 하진 않았지만 후속 협의를 제안했고요. 트럼프가 원자력 등의 핵심 전략산업 협력에도 관심을 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 핵심 포인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관세 리스크를 낮추는 대신에 단계적 상한형 대미 투자로 맞교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15%, 그리고 쌀, 쇠고기 등의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반도체와 전략 품목의 불확실성도 축소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랑 맞교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두루뭉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것도 좀 정확하게 좀 정했어요. 2천억 달러는 현금 투자를 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으로 운영하는 구조에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연간 투자 상한이라는 걸 정해서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했다라는 거, 그리고 수익 배분도 5대5 원칙으로 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합의사항의 공식적인 공개 일정 같은 경우는 2, 3일 내에 추가 공개 예정이라고 정부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주 30, 31일 여기에서 이제 크게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섹터가 바로 보이죠. 내용만 보시더라도.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5가지 섹터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자동차 섹터입니다. 역시나 관세 25%에서 15% 인하로 한국산 완성차 부품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나 마진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이제 일본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죠. 물론 한국 정부 발표 기준이고 세부 내용은 미국 측 확인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쪽은 또 어떻게 보면은 환율 민감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연상한 200억 달러의 단계 집행은 외환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축소 요인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일단 지금 현대차 13% 지금 급등을 했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고요.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부 다 떠가지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역시나 내일의 가장 히트칠 섹터는 자동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완전 저평가잖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 PBR 자체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0.5가 안 되고 기아 같은 경우도 0.6 PBR 이하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주가는 충분히 이 15% 관세 내용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국면이 나올 것이다. 게다가 현대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정의선 회장이 건너가가지고 또 얼마나 또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까지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15% 관세 얘기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 진짜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 돌파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추세를 타면서 어디까지 가줄 것이냐를 보는 단계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자동차 중에서 제가 좀 꼽는 탑픽을 좀 얘기 드리면요. 저는 현대모비스를 볼 것 같아요.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얘도 진짜 저평가거든요. 얘도 지금 PBR이 0.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모비스 아시다시피 모듈과 부품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품 15% 관세 인하지 않습니까? 이 부품 15% 관세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현대차, 기아 이 완성차들의 북미 판매 호조와 동행을 하면서 또 이제 전동화, 자율주행, ADAS 모듈 확대에 따른 믹스 개선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얘 계속적으로 주가 뻗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없으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조선입니다. 조선 기자재가 들어가겠죠.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협력으로 한국조선사의 수주 경쟁력, 금융 패키지의 보증까지 됐기 때문에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NG라든지 메탄올,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수주 가속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도 달러 소요가 큰 산업인데 펀드 구조를 분할 상한 집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 부담을 좀 줄이면서도 수주 확률이 상승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고 봅니다. 이 발표 내용과 함께 하나오션이 일단 날라갔고요, 다시.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아쉽게도 지금 투경 종목에 걸려있기 때문에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가지 않을까 봅니다. 내일 개장하면. 자, 이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추세를 강하게 뻗어나오면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추세가 유지되는 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탑픽 종목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하나오션 현대중공업도 있지만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꼽겠습니다. 국내 최대 조선 지주사인데요. 대규모 패키지 금융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고부가 LNG, 암모니아, 메탄올 추진선에서 기술력과 트랙 레코드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갔지만 앞전 고점을 이뤘던 이 50만 원대 구간을 넘는 강세가 나올 만한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원전인데요. 원전 관련 내용이 이제 제가 기대했던 내용은 사실은 원자력 협정에서 수정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 해결료 재처리라든지 원전 해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 굉장히 베스트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쉽게도 그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내용 나온 것 중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 후속 협의 제안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의 미국 진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는데 추가 동력을 얻으려면은 해결로 제철이라든지 원전 해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면 뭐 베스트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추가 동력을 얻으면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지 않은 건 아쉽지만 그래도 그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원전 쪽도 계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역시나 탑픽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 두 종목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유튜브 채널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주식발전소 제 채널 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방산과 우주항공 쪽이라고 봅니다. 무관세 내용 중에서 항공기 부품도 포함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엔진이나 기체 부품을 미국 OEM에 공급하는 국내 업체에 마진 개선의 여지를 줍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동맹이 심화됨에 따라서 방산 수출 모멘텀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GE, 프렛 등 글로벌 체인에 엔진 부품을 대량 공급하고 있고요. 무관세라는 거는 이제 납품 단가, 마진 구조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매출이 기존 컨센보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성 발사체 이런 쪽도 미국이 1등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주 포트폴리오 확장도 중장기적으로 멀티플 상향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제약바이오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는 제약, 목재, 최저관세,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를 언급을 했거든요. 다만 우리나라 상장사가 미국으로 완제품 제네릭을 대규모 수출하는 기업은 제한적이죠. 케바케이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바이오 섹터 전반의 심리 개선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제약바이오에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금리나 경로, 속도 여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지금까지 반도체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쏠리면서 지금 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보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건 역시나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면서 또 이제 순환매가 어느 쪽으로 보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섹터들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계속 돌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속한 종목들을 하시는 게 단기적인 수익률에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다양한 섹터, 제약바이오, 반도체, 원전, 로봇 등등 시장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또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소중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린 내용 통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